안녕하세요. 토스페이먼츠 레거시 정산 개편기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표자 소개를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저희는 정산 플랫폼 팀에서 정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서버 개발자입니다. 발표는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진행합니다. 첫 번째는 제가 정산 시스템 개편에 대한 여정기를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으로 강민주님께서 이 시스템에 대한 검증, 투입, 그리고 배치 운용에 대해서 소개해 주실 예정입니다.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정산이라는 개념이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정산이란 쉽게 말해 고객이 결제한 돈을 피지에서 상점에 정확히 전달하는 과정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생각보다 간단하진 않은데요. 왜냐하면 상점별로 계약 조건에 따라 수수료 계산을 적용하는 방식이 다르다던가 돈을 지급해야 하는 일자 등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죠. 저희 레거시 정산 시스템은 이런 정밀한 작업들을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원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동작해온 시스템을 왜 개편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저희가 이 시스템을 운영하다 보니 명확하게 극복해야 할 세 가지 한계가 존재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세 가지 한계와 개선 지점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바로 비즈니스 로직이 코드가 아니라 복잡한 쿼리에 종속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능들이 필요할까요? 먼저 상점의 계약 정보를 읽어와야 되고, 정산 대상이 되는 거래 목록들을 조회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외 결제라면 환전이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이처럼 거래 한 건을 정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능들이 조건에 따라 적용돼야 하는데요. 기존 시스템도 이런 맥락의 기능들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레거시 쿼리를 통해서 말이죠.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저희 레거시 시스템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수수료 계산 쿼리입니다. 보시다시피 수많은 도메인을 엮기 위해 여러 조인과 서브 쿼리, 유니언 오를 사용하고 있고, 분기문을 처리하기 위해서 중첩된 디코드, 케이스 앤 절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공통 쿼리를 기반으로 처리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작은 요구사항 반영이 필요해도 어떤 부분을 수정해야 되는지, 그리고 변경에 대한 영향 범위도 상당히 컸기 때문에 개발 유지 보수 비용이 매우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는 이 거대한 쿼리를 먼저 분석해야 됐는데요. 가장 먼저 집중했던 부분은 이 한방 쿼리를 분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분할 정복을 집중한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조인, 유니언 올 등으로 중심으로 엮여 있는 각 연결고리에 대해서 분석을 하며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카테고리를 먼저 분류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분류된 카테고리에서 또 기능들을 세분화해 문제를 작은 단위로 분할하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작고 명확한 단위가 될 때까지 반복하고 나니 비로소 각 기능에 대한 분석과 코드 개선을 진행할 수 있는 단단한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리고 분할 정복 접근 방식은 시스템 개편에 또 다른 장점을 가져다 줬는데요. 바로 시스템 전체가 개편되기 전이라도 정복한 기능부터 점진적으로 새로운 시스템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화면에서 보시는 초록색의 고시안일 환전과 체크카드 결제 유형에 대한 새로운 요구사항이 들어왔다고 해볼까요? 그럼 저희는 해당 기능들의 개편 우선순위를 높여서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방안을 계획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덕분에 회사의 방향에 맞춰 장기 프로젝트 중에서도 단계별로 실질적 가치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작은 단위로 분할한 각각의 기능들은 신규 시스템에선 어떤 모습으로 바뀌었을까요? 바로 이런 형태의 코드로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복잡한 디코드나 케이스 웬문을 한참 해석해야지 비즈니스 규칙을 겨우 알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코드가 비즈니스 규칙을 더 드러내고 하나의 쿼리가 하던 모든 일을 수수료 계산기, 환전기처럼 역할에 맞는 객체로 명확하게 분리함으로써 요구사항에 필요한 변경 지점과 영향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컨트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경험한 한계는 정산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모델링 방식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거래 1, 2, 3이라는 거래가 존재하고 각각에 대해서 수수료 계산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 시스템의 문제는 이 각각의 결과를 개별 단위로 저장하는 게 아니라 특정 기준으로 데이터를 집계한 후 저장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저희는 정확한 원인을 찾기가 매우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 집계 단위 결과가 잘못됐을 때 이게 거래 1, 2, 3 중에서 어떤 것이 잘못됐는지 원인 파악하는 게 너무 어려웠습니다. 또한 이미 특정 단위로 데이터가 집계된 상태였기 때문에 다른 요구사항을 위해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래서 저희는 저장 방식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정산 데이터를 최소 단위로 명확하게 관리하는 구조로 개선했습니다. 거래 1, 2, 3이 각각 독립적으로 계산된 결과 1, 2, 3으로 저장되는 형태죠. 이렇게 데이터의 최소 단위를 확보하니 문제 발생 시 원인 추적이 용이해졌고 서로 다른 목적의 요구사항에서도 최소 단위 데이터를 조합하여 제공함으로써 요구사항을 좀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모델링할 때 운영 개선 사항을 반영한 게 있는데요. 첫 번째는 모든 개선 결과에 계산 당시의 설정 값을 스냅샷으로 저장하는 것입니다. 저희처럼 실시간으로 가맹점의 설정이 변하는 환경에서는 이 스냅샷 데이터가 정산 계산 결과의 원인을 추적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산 계산에 대한 재처리 개선입니다. 기존 레거시 환경에서는 수천만 건의 데이터를 하나의 DB 트랜잭션으로 일괄 처리한 후에 마지막에 한 번 커밋하는 구조라고 하면 믿어지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한 건이라도 계산 실패가 발생을 하면 전체의 데이터에 대해서 롤백이 발생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신규 시스템에서는 거래마다 처리 상태를 각각 명확하게 기록하도록 했는데요. 이를 기반으로 실패 건에 대해서만 재처리를 빠르게 할 수 있게 돼 복구에 소모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규 시스템에서 이렇게 데이터를 최소 단위로 세밀하게 관리하다 보니 새로운 도전 과제가 생겼는데요. 바로 기존에 비해 저장되는 데이터 양이 급격하게 늘어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성능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기 위해 추가적인 개선 방법을 2개 더 적용했습니다. 첫 번째는 날짜를 기반으로 한 레인지 파티셔닝과 인덱스 전략입니다. 정산 업무 특성상 대부분의 조회 쿼리는 정산 일자를 포함하고 있었는데요. 먼저 날짜 파티셔닝을 기반으로 물리적으로 탐색할 파티션을 제한하고 정산 일자를 선두 컬럼으로 한 복합 인덱스를 기반으로 빠르게 데이터를 탐색해 조회 성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개선 사항은 제품을 위한 조회 전용 테이블을 명확히 분리하는 것입니다. 기존 시스템에서는 데이터를 미리 집계해서 저장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때문에 같은 조회 요청에 대해서 신규 시스템에서는 추가적인 실시간 데이터 집계가 발생했습니다. 그 결과 조회 속도가 느려지는 것이었죠. 그리고 제품에서 필요한 조회 조건 컬럼의 인덱스가 수수료 계산 결과 테이블에 추가되다 보니 계산 결과를 적지 않은 배치에도 쓰기 성능에 영향을 주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자주 사용하는 조회 조건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집계한 전용 테이블을 제공하고 그리고 제품에 필요한 인덱스를 추가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한계점은 배치 시스템 성능 이슈입니다. 기존 레거시 시스템에서는 치명적인 성능 이슈가 있었는데요. 바로 거래 데이터가 실제 정산 데이터로 만들어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거래가 조금만 늘어나도 처리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난다는 단점이 있었죠. 그래서 실제로 회사가 목표로 하는 거래 규모까지 거래량이 늘어난다면 저희가 배치를 하루 종일 수행해도 처리가 끝나지 않는 상태에 도달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신규 시스템에서는 스프링 배치를 기반으로 배치 시스템을 개편했는데요. 사실 스프링 배치를 사용한다고 해서 저희가 경험하는 이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대표적인 2가지 문제가 존재했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여전히 대량의 I/O가 발생한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싱글 스레드 기반으로 처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처리량에 한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규 시스템에서는 이 두 가지 문제를 어떻게 해소했는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량 I/O 발생 개선입니다. 기존에는 배치를 실행하고 데이터를 처리할 때마다 거래 단위로 가맹점의 설정 정보를 매번 DB에서 조회하는 비효율적인 구조였는데요. 사실 저희가 정산 배치를 수행하는 시점에는 가맹점에 어떤 계약 정보를 적용해야 하는지 정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설정 정보를 배치 전 처리 과정에서 메모리에 캐시를 해두고 이후 작업 동안에는 캐시를 통해 데이터를 제공하여 I/O 횟수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개선은 스프링 배치의 아이템 리더가 처리해야 하는 대상 객체를
아이템 프로세서에 한 건씩 전달하는 구조에서 나타나는 문제인데요. 만약 대상 객체를 한 건씩 전달받은 아이템 프로세서에서 추가적인 I/O 발생시키는 로직이 존재한다면 어떨까요? 그러면은 처리해야 되는 대상이 100만 건이라면 I/O가 추가적으로 100만 번이 추가되는 것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저희는 대상 객체들을 하나의 래퍼 클래스에 묶어서 전달하는 구조로 변경했습니다. 즉 아이템 프로세서가 객체 하나를 전달받더라도 하나의 객체에 여러 처리 대상을 갖고 있는 래퍼 클래스이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 건을 전달하는 개념과 동일해지죠. 이를 기반으로 데이터 조회 시 한 번에 벌크로 조회할 수 있게 돼 I/O를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산 결과를 DB에 저장하는 과정인데요. 기존 시스템은 결과 데이터 한 건당 인설트 쿼리를 한 번씩 발생시키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거래량이 많아질수록 I/O가 많이 발생하는 구조였죠. 신규 시스템에서는 JDBC의 배치 인설트 방식을 도입해서 여러 건의 데이터를 하나의 쿼리로 묶어서 인설트를 처리하도록 해 I/O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싱글 스레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병렬 처리에 대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 외부 API에 호출이 필요할 때 병렬로 조회하는 것입니다. 기존 레거시 시스템에서는 한방 쿼리로 여러 정보를 조회해서 수수료 계산을 처리하던 것 기억하시나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도메인을 구분하게 되면서 신규 시스템에서는 정보를 얻어오기 위해 외부 API 호출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수료 계산에 필요한 정보들이 서로 다른 API 서버에 존재하다 보니 저희 시스템은 모든 정보가 수집할 때까지 대기해야만 했는데요. 이는 한 건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10ms라는 짧은 시간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사실 처리 대상이 수백만인 경우에는 누적 시간이 수시간의 지연을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API 호출들을 병렬로 동시에 호출하고 나중에 결과를 조합하는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그 결과 여러 건의 API 요청에 대한 총 대기 시간을 한 건을 처리하는 시간과 비슷한 수준으로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배치 처리를 싱글 스레드가 아닌 멀티 스레딩을 적용해 병렬 처리를 하는 것인데요. 사실 멀티 스레딩 적용 자체는 스프링 배치가 제공하는 멀티 스레디드 스텝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비교적 쉽게 적용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 기능을 적용해 스레드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를 읽어오는 핵심 로직이 스레드 세이프 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왜 문제냐면 이미 처리된 거래를 다시 다른 스레드가 읽어서 중복 정산을 할 수도 있고 반대로 특정 거래를 모든 스레드가 건너뛰어서 정산 누락이 발생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적용한 해결책은 동기화를 적용하는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동기화를 통해 스레드가 순차적으로 데이터를 읽어오면서 정합성은 유지할 수 있었지만 결국 데이터를 읽는 시점에는 병렬 처리의 이점이 사라진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동기화로 인한 성능 저하 없이 병렬 처리의 이점을 누릴 수 있도록 했는데요. 바로 장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모듈러 연산을 사용해 각 스레드가 처리할 데이터를 명확하게 나눠서 할당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스레드는 모듈러 연산의 결과가 0인 데이터만, 두 번째 스레드는 모듈러 연산의 결과가 1인 데이터만 처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저희는 스레드별로 처리 범위를 할당함으로써 병렬 처리를 더 효율적으로 해 성능 문제를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20년이 넘은 레거시 정산 시스템에선 어떤 한계점이 있었고 그것을 어떻게 개선했는지 전반적으로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선한 시스템을 저희가 바로 라이브에 적용할 수 있었을까요? 아쉽게도 저희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개선된 시스템이 기존의 시스템과 동일한 동작을 한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고 시스템 전환의 영향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했기 때문인데요. 그럼 지금부터는 강민주님께서 신규 시스템 개발 그 이후 과정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어서 발표를 진행하게 된 토스페이먼트 서버 개발자 강민주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개발하신 시스템을 어떻게 확신하실 수 있나요? 아마 새로 개발한 시스템이 기존 시스템과 동일하게 작동하고 생각하는 모든 케이스들을 정확히 처리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실제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럼 지금부터 저희가 신규 시스템을 어떻게 검증하고 안정적으로 라이브 환경에 투입했는지 그 과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앞서 말한 것처럼 신규 시스템에 확신을 가지려면 저희가 생각하는 모든 케이스를 정확히 처리하고 있어야 할 텐데요. 그러면 저희 시스템이 검증해야 하는 경우의 수는 얼마나 될까요? 저희 시스템이 현재 지원하고 있는 계산 유형은 수천 개 정도 존재하고 각각의 계산 유형에 대한 세부 설정도 수십 개가 존재합니다. 벌써 이렇게만 해도 수만 개의 조합이 나오는데 이외에도 결제 수단, 할부 여부 등 거래 자체가 가진 성질에 따라서도 계산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케이스를 검증해야 하는데 직접 손으로 수만 개 이상의 거래 케이스를 검증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저희는 수만 개의 테스트 케이스를 검증하기 위해 테스트 자동화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테스트 자동화 플랫폼은 지난 슬래시24의 정욱님의 발표에서도 소개가 되었는데요. 테스트 자동화 플랫폼은 시스템 내에서 저희가 원하는 형태의 테스트 방식을 표준화하여 제공할 뿐만 아니라 저희가 정의한 수만 개 이상의 테스트 케이스의 관리도 굉장히 용이합니다. 저희는 가능한 모든 케이스를 취합해 테스트 데이터를 구성하고 해당 데이터를 입력값으로 하여 계산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별도 테스트를 위한 계산 API를 구현했습니다. 이 계산 API는 배치 모듈에서 활용하고 있는 코어 계산 모듈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실제 계산 배치에서 돌고 있는 로직과 동일한 계산 로직을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저희는 라이브 환경에 시스템을 적용하기 전 이 테스트 검증을 항상 진행함으로써 시스템 변경의 안정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산 로직을 검증했다면 실제 투입은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저희가 신규 시스템 투입에 대해서 고민했던 부분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신규 시스템 투입 이후 이슈가 발생하더라도 빠른 시간 안에 복구가 가능해야 했고, 하나는 발생한 문제로 영향을 받는 가맹점들 수가 많아지면 그에 따른 대응 공수도 커지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충분히 저희가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감당 가능한 규모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스템의 변화를 원자적으로 적용해야 되는 적정 단위를 고민했는데요. 이처럼 사업자 번호, 가맹점 아이디, 결제 수단 등 다양한 단위를 생각할 수 있겠죠. 저희가 이렇게 생각한 투입 단위를 기반으로 대상 가맹점을 그룹하였고 특정 조건에 맞는 가맹점을 대상으로 라이브 환경에서 검증 및 신규 시스템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배치 레이어에서의 까나리 시스템을 구현했습니다. 배치 까나리 구조를 자세히 설명드리면 일단 레거시 시스템 기반으로도 정상권을 생성하고 신규 시스템 기반으로도 정상권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두 시스템이 만든 데이터를 기반으로 두 데이터가 동일한지 검증을 진행합니다. 두 시스템에서 만든 데이터가 동일하면 신규 시스템으로 만들어낸 데이터를 투입하게 됩니다. 만약 두 개의 데이터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레거시 시스템으로 만들어진 데이터를 투입하게 되고 불일치의 원인을 그 이후에 트래킹하게 됩니다. 이렇게 투입 시점에도 저희는 두 가지 시스템 기반으로 만들어진 거래를 라이브 환경에서도 비교 검증 후 투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새로 투입한 신규 시스템이 이슈가 있더라도 가맹점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저희는 투입의 단위를 더 세분화하여 가맹점 단위, 결제 수단 단위, 더 나아가서는 하나의 결제권 단위로도 시스템 투입이 될 수 있도록 하여 빠르게 문제를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규모로의 투입을 진행하였습니다. 가령 하나의 가맹점 안에서도 특정 결제 수단권이 신규 시스템 기준으로 문제가 있을 때에는 해당 영역에 대해서만 레거시 시스템 기반으로 만들어진 데이터를 투입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검증을 통해 오랜 기간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온전히 신규 시스템으로 정산이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케이스의 거래들을 빠르게 검증하고 시스템의 안정성을 챙기면서 실제 라이브 환경까지 투입을 어떻게 진행했는지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이제 다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숫자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이 숫자는 현재 저희 정산 시스템으로 등록되어서 유지 보수되고 있는 젠킨스 잡의 개수입니다. 지금부터 이렇게 다량의 배치 시스템에 대한 관리 및 모니터링을 어떤 식으로 발전시켜 왔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정산 배치는 어땠는지를 먼저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레거시 시스템은 굉장히 많은 수의 배치가 단일 인스턴스로 띄어져 있는 여러 개의 IDC 서버에 마구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배치들은 관리가 어렵고 장애에 취약한 상태였습니다. 만에 하나 한 서버에 이슈가 생겨서 배치가 실행되지 못하면 즉각 정상화하기가 어려운 구조였죠. 그리고 해당 배치에 대한 실행 정보는 위에 이미지처럼 서버 내 크론 탭으로 정의되어 있었는데요. 이 선언되어 있는 리스트가 서버마다 다르게 되어 있어 제대로 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문제 지점이 너무나도 많았지만 일단 처음에는 하드웨어 장애에서 취약한 환경에서 벗어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배치 실행이 단일 서버에 종속되지 않도록 AWS 환경 내의 쿠버네티스로 배치를 옮겨와서 관리하였습니다. 하지만 쿠버네티스로 배치 시스템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이슈가 있었는데요. AWS와 데이터 센터 간 물리적 거리로 인해 RTT가 길어지게 되면서 쿼리 실행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레거시 배치에 성능 저하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고, 레거시 배치는 정확히 한 번만 실행되어야 되는 환경을 보장해야 하는데 쿠버네티스 크론잡은 시스템의 제약으로 정확히 한 번 실행을 보장할 수가 없는 구조여서 배치가 중복 실행이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쿠버네티스 환경에서는 배치가 안전하게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받기가 어려웠죠. 그래서 저희는 배치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더 안정적인 프레임워크를 고민했는데요. 그 결과 저희는 젠킨스라는 프레임워크를 선택했습니다. 다른 배치 처리가 가능한 프레임워크들이 많은데 왜 저희가 젠킨스를 선택하게 되었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산 배치는 자금 집행과 같은 미션 크리티컬한 배치가 많아 최대한 외부 영향 없이 안정적으로 시스템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젠킨스는 저희가 우선으로 생각하는 이 안정성 부분에서 가장 잘 들어맞는 프레임워크인데요. 일단 저희가 경험한 정산 도메인은 굉장히 스테이트풀한 도메인입니다. 계산은 한 번만 실행되어야 하고 완료가 되면 그걸 바탕으로 지급 데이터를 만들어야 하죠. 이렇게 원활한 주기로의 단 한 번의 실행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젠킨스가 다른 배치 관리 시스템들과 비교했을 때 이 부분에서 가장 잘 들어맞는 프레임워크였습니다. 그리고 정산 도메인에서는 도메인 배치들 간의 배치가 실행되는 선후행을 잘 명세할 수 있는 것이 중요했는데요. 젠킨스가 가장 단순하게 파이프라인 선언만으로 저희가 원하는 수준의 워크플로우를 정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젠킨스에서는 플러그인 생태계를 기반으로 다양한 부가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 젠킨스에 저희가 원하는 기능을 충분히 구현할 수 있을 만큼 기능이 다양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젠킨스를 선택했지만 최신 시스템 트렌드인 고가형성, 효율성을 놓치지 않기 위해 여러 기술 요소들을 많이 도입했는데요. 지금부터 그 부분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배치 서버 다이나믹 프로비저닝입니다. 정산 시스템은 주요 배치들이 새벽과 같은 특정 시간에 몰려서 실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젠킨스의 배치 실행 장비를 고정적으로 할당하다 보면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같은 시점에 실행되는 배치가 몰릴 때 위의 그림처럼 배치 실행이 지연될 수가 있어 늘어나는 배치 실행 요청을 유동적으로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반대로 그를 위해서 서버 장비를 과도하게 할당하게 되면 특정 시간에는 해당 서버는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서버 자원의 낭비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젠킨스의 다이나믹 프로비저닝 기능을 구현하였습니다. 다이나믹 프로비저닝은 배치 실행을 위한 노드 자원을 동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이 기능을 통해 배치 실행 요청이 많을 때에는 서버 자원을 동적으로 할당받아 배치를 실행하고 반대로 필요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버 자원을 다시 회수함으로써 배치 실행에 대한 서버 비용 절감도 많이 같이 챙겼습니다. 두 번째로는 잡DS를 활용한 잡선언 코드화입니다. 젠킨스 많이 사용하신 분들은 공감하실 텐데요. 여러분들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지 않으신가요? 젠킨스 파이프라인 실행 노드를 설정하는데 이걸 잘못 설정해서 배치 자체가 실행이 안 된다던가, 젠킨스 노드 내 환경 변수 바꿔야 되는데 바꿔야 되는 잡은 너무 많은데 일일이 들어가서 바꿔야 한다던가, 아니면 배치 개발을 했는데 파라미터 하나 추가하려면 UI에 들어가서 컴피그 변경 버튼 눌러서 파라미터를 하나하나 수정해야 한다던가 하는 이런 경험들이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신규 개발이 진행될 때마다 젠킨스 UI를 통해 배치를 선언하는 것에 많은 시간이 들었고 잡선언이 쉘 스크립트로 각각 선언이 되어 있다 보니까 잡 내에 정의되어 있는 여러 기능이나 설정들을 빠르게 확인하고 일괄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쏟아지는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개발할 때마다 이처럼 잡을 선언하고 수정하는 행위에 계속 시간이 들어갔죠. 그럼 이게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저희는 잡DS를 기반으로 잡선언 방식을 변경하면서 GitHub 레포지토리에 코드화되어 있는 설정 프로젝트를 켜서 코딩을 하듯이 배치 잡을 선언하고
커밋만 하면 젠기스의 새로운 잡을 생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코드 리뷰도 할 수 있으니 배치 스케줄링 안정성도 높아질 수 있겠죠? 또한 모든 배치 실행 환경의 JVM 버전 노드 설정뿐만 아니라 모니터링 툴 설정 같은 공통적인 설정도 일괄적으로 코드를 통해서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배치 잡 선언의 코드화는 여러 개발자들이 잡을 선언하고 관리하는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각자의 도메인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배치 모니터링 도구 강화입니다. 배치 시스템을 개발하면서 자주 마주치는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서버에 OOM이 발생한다던가 멀티스레딩 환경으로 배치를 구현하면서 스레드 블록 문제에 맞닥뜨리기도 했고요. 리더, 프로세서, 라이터 중 어느 한 부분의 지연으로 인해서 전체 성능 지연이 발생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정확한 이슈 지점의 분석이 필요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 원인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여러 모니터링 도구들을 많이 도입했습니다. 스레드의 데드락이나 병목 지점을 확인하기 위해서 배치 실행마다 스레드 덤프를 생성할 수 있도록 해서 기능을 추가하였고, 에이싱크 프로파일러를 도입하여 각 스레드가 어떤 형태로 CPU 리소스와 메모리를 사용하는지, 어떤 메서드에서 병목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프로메테우스와 핀포인트와 같은 도구를 이용하여 각 실행 배치별 JVM 메모리 사용률과 CPU 사용률을 탐지하고 외부 시스템 간의 통신 지연 혹은 쿼리 지연을 탐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토스페이먼트의 정산 시스템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말씀드렸는데요. 저희의 시스템은 하루에 수백만 케이스의 거래와 수천만 건의 데이터를 최대 10배 빠른 시간 안에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선되어 왔고, 이런 성능적 개선과 더불어 비즈니스의 요구사항을 유연하게 담을 수 있는 정산 시스템으로서 개편을 이뤄냈습니다. 이렇게 토스페이먼트는 많은 기술적 변화를 이루었는데요. 아직도 정산 시스템에는 더욱 발전시켜야 할 기술적 고민 포인트들이 많습니다. 많은 기술적 성장의 가능성이 열려있는 토스페이먼트에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저희가 발표에서 얘기 드렸던 내용 중에 데이터량 증가로 인해서 조회 성능이 문제가 되었던 부분 기억나시나요? 정산뿐만 아니라 결제 등 여러 서비스 도메인에서 조회에 대한 성능 문제는 지속적으로 해결이 필요한 전사 공통 과제인데요. MSA 환경에서 대량 데이터에 대한 다양한 니즈의 조회 성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다음에 이어지는 고용설 이세찬님 세션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토스페이먼트 레거시 시스템 개편기가 더 궁금하시다면 해당 세션을 이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